한 발짝만 더 오면 이게 죽는다. 북한 공작원이 총구를 백두의 머리에 바싹 들이댔습니다. 걔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그 순간 철영이 품에서 꺼낸 건 작은 호루라기 하나였습니다. 삑! 고주파 소리에 백두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공작원의 손을 물어뜯었죠.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의 계곡이 보양식 신세를 피해 목숨 걸고 탈북한 조련사와 풍산계. 하지만 남한에서도 북한 생화학 무기견으로 의심받으며 격리당하고 급기야 북한이 최고 존엄의 풍산계 탈취범이라며 암살조까지 보낸 충격적인 실화. 국정원마저 혼란에 빠뜨린 최초 동물 탈북 사건의 전말과 이념을 뛰어넘은 인간과 동물의 목숨건 사투.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리철령은 명령서를 받아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풍산계 백두를 내일 아침까지 김 당비서 동무께 상납하라. 철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 중대장이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김 당비서 동지께서 특별 보양식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다. 안 됩니다. 백두는 경비견입니다. 철령이 절규했지만 김 중대장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날 밤 철령은 김 당비서의 숙소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른 개로. 김 당비서가 군홧발로 철령의 얼굴을 짓밟았습니다. 개새끼 하나의 목숨이라도 걸겠냐? 피를 흘리며 부대로 돌아온 철령은 개사에서 잠든 백두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아름다운 풍산개였죠. 한밤중 철령은 무기고에서 권총과 연막탄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백두의 목줄을 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백두야, 이제부터는 조련사가 아니라 동무다. 둘은 가장 위험한 두만강 최하류로 향했습니다. 백두가 지뢰반 냄새를 맡으며 안전한 길을 찾아갔죠. 얼어붙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백두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철령을 가로막았습니다. 철령이 본능적으로 엎드리는 순간 탐조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거기서 기관총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령이 연막탄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백두야, 빨리. 총알이 핏발치는 가운데 둘은 얼음판 위를 기어갔습니다. 백두가 물에 빠진 철령을 필사적으로 끌어올렸죠. 중국 땅 옥수수밭에 숨어든 철령이 백두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백두야. 이제 정말 자유다. 백두가 철령의 얼굴을 할아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철령은 중국 국경 도시의 허름한 식당에서 미랑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나타났죠. 한국 가고 싶다고? 왕이 철령과 백두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예, 제발 도와주십시오. 철령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백두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죠. 사람은 태우지만 개는 안 돼. 배에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철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이 철령이 내민 금반지를 보며 눈을 반짝였죠. 이거 진짜 금이야? 예, 어머니 유품입니다. 왕이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개를 개장수한테 팔아. 그 돈으로 배산포 태면 돼. 철령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야, 목소리 낮춰. 개 하나 때문에 목숨 버릴 거야? 왕이 담배를 꺼뜨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령이 왕의 멱살을 붙잡았죠. 백두는 제 가족입니다. 그때 백두가 갑자기 왕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왕이 재킷 속에서 권총을 빼려던 순간이었죠. 이런 짐승이. 왕이 뒤로 물러서며 총을 겨누려 했습니다. 백두가 더 크게 짖으며 앞발을 들어 올렸죠. 백두야, 멈춰. 철령이 외쳤지만 백두는 왕을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왕이 식은땀을 흘리며 권총을 내렸습니다. 저게 진짜 무섭네. 미안합니다. 백두가 원래. 철령이 사과하려 했지만 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개값은 안 받을 테니까 어선에 태워줄게.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어. 물고기 저장하는 어창에 숨어야 해. 왕이 담배를 다시 피우며 말했습니다. 냄새 지독하고 좁아도 참아야 돼. 이틀 후 철령과 백두는 낡은 어선의 어창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좁고 악취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죠. 배가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나자 백두가 축 늘어졌습니다. 탈수 증세였습니다. 백두야, 괜찮아? 철령이 자신의 손목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이것 좀 하다 제발. 백두가 힘없이 철령의 상처를 할았습니다. 철령은 눈물을 흘리며 백두를 끌어안았죠. 조금만 더 참자. 곧 자유로운 땅에 도착해. 사흘 후 배가 태안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철령과 백두가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을 때 해병대 초병이 발견했죠. 거기 누구야? 철령이 백두를 안고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국정원 안가에서 김민준 요원이 철령과 백두를 마주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죠. 직업이 국경경비대 조련사라고 했나? 예, 맞습니다. 철령이 백두를 꽉 안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특수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 운반 같은 거 말이야. 민준이 뒤에 서 있던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적용 안 한다. 대공용의점으로 분류해. 안 됩니다. 백두는 그냥 개입니다. 철영이 소리쳤지만 민준은 단호했습니다. 압수물품으로 분류한다. 즉시 격리 검사. 건장한 요원 2명이 백두를 빼앗으려 다가왔습니다. 철영이 백두의 케이지를 붙잡고 절규했죠. 제발요. 백두는 제 가족이에요. 리철영 씨, 저항하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요원들이 철영을 제압하며 백두를 떼어냈습니다. 백두가 슬프게 짖으며 철영을 바라봤죠. 백두야. 수의사가 마취총을 백두에게 쏘았습니다. 백두가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어요. 특수 검역소로 이송하라. 방역 차량이 백두를 싣고 떠났습니다. 철영이 무릎을 꿇고 오열했죠. 신문실에서 민준이 철영을 마주 앉았습니다. 협조하세요. 그러면 걔도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철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백두를 돌려주지 않으면 입 안 열겠습니다. 단식 투쟁까지 하실 건가요? 철영이 팔짱을 끼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며 나갔죠. 특수검역소에서는 백두가 방호복 입은 수의사들을 보고 크게 짖었습니다. 체열부터 해보자. 접근이 안 됩니다. 너무 공격적이에요. 수의사가 장갑 낀 손을 내밀자 백두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피하 조직에 마이크로칩이나 독극물 캡슐이 있을 수 있다. 강제 전신 마취하겠습니다. X-레이 철영까지 해. 철저히 조사해라. 며칠 후 철영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답답해하며 책상을 쳤죠. 걔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철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개 말이야. 식음을 전폐했다고. 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역소에서 수의사가 민준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48시간 못 넘깁니다. 무슨 일이야? 극도의 스트레스로 신부전 증세가 왔어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부검해서라도 증거 찾아내라. 하지만 신문실 CCTV를 보던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철영이 종이에 백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리철영 씨, 딱 10분이다. 예? 당신이 직접 걔를 설득해. 검사에 협조하게 만들어. 철영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내 직을 걸고 하는 말이야. 민준이 철영을 데리고 검역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죠. 특수검역소 격리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백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백두가 철영의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죠. 백두야. 철영이 유리벽에 손을 대며 소리쳤습니다. 백두가 유리벽을 앞발로 긁으며 애처롭게 울부짖었어요. 괜찮다, 아빠 여기 있다. 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백두가 더 크게 울며 유리벽에 몸을 비볐죠. 민준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수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방호복 없이 만나게 해줘. 하지만 규정상 내 책임이다. 수의사가 격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철영이 달려들어가 백두를 끌어안았죠. 미안해 백두야. 정말 미안해. 백두가 철영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철영이 물그릇을 들고 백두 앞에 내밀었어요. 물 좀 마셔라. 백두가 조금씩 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영이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죠. 검사하십시오. 제 새끼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증명하겠습니다. 민준이 수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열부터 하겠습니다.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백두가 으르렁거리려다가 철영을 바라봤죠. 철영이 백두의 앞다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백두야. 아저씨들이 도와주시는 거야. 백두가 철영의 얼굴을 보더니 얌전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수의사가 놀라며 체열을 시작했어요. X-레이도 찍어야 합니다. 백두야, 잠깐만 참아라. 철영이 백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두가 고분고분 촬영대에 누웠죠. 2시간 후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수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민준에게 말했어요. 이상 없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에요. 민준이 결과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혈액 검사, X-레이 모두 깨끗했어요. 마이크로칩이나 이물질도 없고, 네, 그냥 건강한 개입니다.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제 백두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원이 아니라 특별 안가로 가게 될 겁니다. 특별 안가요? 당신 신분이 좀 특수해서요. 국경경비대 출신이니까. 민준이 철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백두도 함께요? 네,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철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두가 철영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 안가를 방문했습니다. 철영이 백두와 함께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죠.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철영이 공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백두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민준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백혈병이라서. 철영이 던지던 공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당신들을 이해 못했어요. 개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 걸다니.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죠. 근데 제 딸이 아플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요?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백두가 달려와서 민준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민준이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이제 정말 믿어요. 당신들 진심을. 3달 후 철영은 모든 교육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신원 비공개를 조건으로 안가를 나서게 되었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철영이 백두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 짐을 풀었어요. 백두야,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백두가 꼬리를 흔들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새로운 시작이었죠. 철영이 구인 광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력 무관 성실한 분. 아, 또 떨어졌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북한군 출신이시군요. 저희는 좀. 철영이 백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백두야, 미안하다. 사료도 떨어져 가는데. 백두가 철영의 손을 하드며 위로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가에서 만났던 박수 이사였죠. 철영씨,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네, 아직 못 구했어요. 박수 이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조련사를 찾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제가 추천할 테니까 내일 가보세요. 다음날 철영은 희망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소장인 최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수 이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최 소장이 철영과 백두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백두군요. 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소장이 보호소 안으로 안내했죠. 여기 있는 개들 대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요. 케이지 안에서 여러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사나운 눈빛의 개들도 여럿 보였어요.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이 많아서요. 철영이 한 케이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진돗개 믹스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저 아이는 몇 번이나 입양 실패했어요. 철영이 백두에게 손짓했습니다. 백두가 케이지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신기하게도 진돗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백두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진돗개도 차분해졌죠. 어머, 저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최 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철영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백두가 카밍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카밍 시그널요? 개들끼리 나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철영은 그날부터 보호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와 함께 문제견들을 차례차례 훈련시켰어요. 천천히 백두야. 백두가 공격적인 게 옆에서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개도 점점 진정되었죠. 2달 후 보호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양률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철영씨 덕분이에요. 최 소장이 감사하다며 말했습니다. 문제견들이 이렇게 순해지다니. 어느 날 동물 프로그램 PD가 보호소를 찾아왔습니다. 김 PD라는 젊은 여자였죠. 탈북 조련사와 풍산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 PD가 카메라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방송해도 될까요? 철영이 망설이자 최 소장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개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보호소에 후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철영은 정식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해요, 팀장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철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주말 오후 철영은 후원금으로 산 중고 트럭에 백두를 태웠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백두야, 우리 정말 행복하다. 공원에서 철영과 백두가 원반 던지기를 했습니다. 백두가 신나게 뛰어다니며 원반을 물어왔어요. 잘했어. 철영이 웃으며 백두를 쓰다듬었습니다. 평화로운 한강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어린 딸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준씨, 따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준의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백두를 보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요. 강아지다. 딸이 백두를 꽉 껴안았습니다. 백두가 얌전히 꼬리를 흔들며 받아주었죠. 고마워요, 철영씨.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4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철영과 백두, 민준과 딸이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정말 좋은 하루네요. 철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백두가 옆에서 편안하게 걸었죠.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종편 채널 진실추적에서 철영의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죠. 북한 최정예 조련사와 특수견의 목숨권 탈출기. 철영이 보호소 사무실에서 TV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소장이 황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송에서는 철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보호소 간판과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되었죠. 북한 국경경비대 정예 조련사 리철영과 특수견 백두. 아나운서가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영이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 씨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철영이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어딘가의 은밀한 장소에서 3명의 남자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더인 박중자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죠. 저놈이 바로 배신자 리철영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중자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혁명의 적은 제거해야지. 특히 최고 존엄의 풍산계까지 훔쳐간 놈은. 며칠 후 철영이 보호소 주변을 산책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백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기요. 철영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특유의 북한 억양이 귀에 걸렸죠. 철영이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철영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안가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CCTV 확인해보니 감시망에 있던 공작원이에요. 민준이 긴급히 신변 보호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공작조도 자신들이 노출된 것을 눈치챘어요. 그날 밤 철영이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백두가 불안한 듯 주변을 맴돌았죠. 백두야, 잠시 또 피해야 할 것 같다. 철영이 백두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그때 보호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철영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쾅! 보호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이 침입했어요. 거기서 철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중자가 테이저건을 겨누며 다가왔죠. 배신자 리철영. 전기 충격이 철영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철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백두야, 도망가. 철영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작원이 마취총을 백두에게 쏘았어요. 낑! 백두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박중자가 백두를 들어올리며 웃었죠. 최고 존엄의 풍산계를 되찾았다. 5분 후 민준의 신변 보호팀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쓰러진 철영만 남아 있었어요. 팀장님, 여기 북한제 마취 주사기가. 요원이 증거품을 들고 외쳤습니다. 민준이 철영을 흔들며 말했어요. 철영씨, 정신 차려요. 철영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백두를 데려갔어요. 누가요? 북한 사람들이. 제발 백두를 찾아주세요. 철영이 민준의 옷깃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백두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막만이 보호소를 감쌌죠. 철영이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백두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했어. 민준이 무전기를 켜며 외쳤습니다. 긴급수사본부 설치. 탈북민 자산 납치 사건 발생. 민준이 국정원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수도권 지도가 떠 있었죠. 탈북민 자산 납치 사건으로 규정한다. 수도권 전역 검문 강화. 요원들이 분주하게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민준이 병원으로 달려가 철영을 만났어요. 철영씨, 정신은 좀 어때요? 철영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백두를 찾아주세요. 침착하세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철영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놈들이 백두를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져가려 할 거예요. 전리품이요? 네, 최고 존엄이 하사한 풍산계라고 할 겁니다. 철영이 민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눈을 반짝였죠. 아, 백두한테 특수표식을 가르쳤어요. 특수표식이요? 철영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감금 상황에서 앞발로 표식을 남기도록 훈련시켰거든요. 어떤 표식인데요? 3번 짧게 1번 길게 긁는 거예요. 철영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즉시 무전기를 켰어요. 모든 팀 주목. 차량, 컨테이너, 창고에서 긁힘 자국을 찾아라. 어떤 자국 말입니까? 3번 짧고 1번 긴 긁힘 자국이다. 한편 수사팀이 보호소 CCTV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주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되었어요. 팀장님, 도난 신고된 벤입니다. 위치 추적해. 추적 결과 벤은 인천항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버려진 채로 말이죠. 주변 창고들을 모두 수색하라. 수색대가 인천항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낡은 폐창고 앞에서 한 요원이 멈춰섰어요. 여기 좀 이상한데요. 요원이 창고 철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 안쪽에 희미한 긁힘 자국이 보였어요. 팀장님,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달려와서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3번 짧고 1번 긴 긁힘이 분명했어요. KCT 출동. 창고를 포위하라. 국정원 대테러팀이 창고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박중자가 백두를 컨테이너에 넣으려 하고 있었어요. 빨리 밀항선에 실어라. 부하들이 백두를 들어올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국정원이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확성기 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박중자가 이를 갈며 권총을 빼들었어요. 젠장 들켰다. 창고 안에서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영이 방탄복을 입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철영씨 위험합니다. 민준이 막아섰지만 철영이 뿌리쳤습니다. 백두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철영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중자가 마취해서 덜 깬 백두를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이게 죽는다. 박중자가 총을 백두 머리에 댔습니다. 철영이 두 손을 들며 말했어요. 걔는 죄가 없습니다. 배신자 놈. 조국을 팔아먹은 주제에. 박중자가 손가락에 힘을 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철영이 주머니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삑! 고주파 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백두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어요. 으악! 백두가 박중자의 총 든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총이 허공으로 빗나가며 불발되었어요. 당! KCT 저격수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중자가 어깨를 잡고 쓰러졌죠. 백두야. 철영이 달려가 백두를 안았습니다. 백두가 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철영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하다. 창고 밖에서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이었죠. 의료진 투입, 부상자 후송. 철영이 백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두의 어깨에서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자 백두야. 민준이 다가와 철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긴급 헬기가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철영이 백두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백두의 어깨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어요. 백두야, 죽으면 안 돼. 제발. 철영이 백두의 상처를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백두가 힘없이 철영을 바라보며 혀를 살짝 내밀었죠. 곧 도착합니다. 의료진이 헬기에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철영이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같이 살아야지. 약속했잖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백두는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철영이 수술실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죠. 8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죠. 기적이에요. 목숨은 건졌습니다. 철영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철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영웅견 백두 구출 작전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한 달 후 백두가 회복되어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죠. 백두야, 철영씨.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백두가 조금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백두야, 천천히. 철영이 백두를 부축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민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건네주었죠. 고생 많으셨어요. 백두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철영이 깊숙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민준이 철영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시설에서 특별교관으로 모시고 싶어해요. 특별교관이요? 북한 조련술과 남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죠. 철영이 백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백두도 함께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백두도 명예교관이 될 거예요. 1년 후 군견훈련소에서 철영이 예비 조련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백두가 옆에서 조금 절뚝거리며 함께했어요. 스트레스 받은 걔한테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철영이 시범을 보이자 훈련생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백두가 문제견 옆에서 카밍 시그널을 보내자 그 개가 진정되었죠. 와, 정말 신기해요. 훈련생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철영이 백두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어느 주말 민준이 딸과 함께 훈련소를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딸이 밝게 뛰어다녔죠. 백두야. 딸이 달려와서 백두를 껴안았습니다. 백두가 꼬리를 흔들며 딸의 얼굴을 하다주었어요. 아빠가 만들어줘서. 딸이 직접 만든 예쁜 목걸이를 백두에게 걸어주었습니다. 백두가 자랑스럽게 목걸이를 차고 서 있었어요. 철영과 민준이 훈련장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 훈련견들이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철영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백두가 훈련장에서 다른 개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짖었습니다. 다리는 조금 불편했지만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철영이 백두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두야, 이리 와. 백두가 절뚝거리며 달려와서 철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훈련장을 감쌌죠. 이념의 경계도 종의 경계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철영과 백두가 남한 땅에서 찾은 자유와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고마워 백두야. 끝까지 함께 해줘서. 철영이 백두를 꽉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철영과 백두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승리였죠.
북한에서 보양식 재료로 희생될 뻔한 풍산개 한 마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감행한 조련사. 남한에서도 의심받고 격리당하며 급기야 북한 공작조에 납치까지 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인연. 결국 이들이 찾은 건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남북한의 경계를 넘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들의 능력을 바치는 것 말이죠.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를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큰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철영과 백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